그건 아마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근데 커리큘럼에 대한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꽤 높다고 생각해요. 그걸 또 이제 조금 새로운 걸 보강하려고 이번 7차 교육과정 때 학교도 고민하고 있고 저희 학과도 이제 또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안 힘들 수야 없죠. 네,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육이잖아요. 언제나 학생들이 행복하기만을 꿈꿀 순 없으니까요. 가끔은 이제 인생에는 마늘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호랑이랑 곰이 마늘을 먹다가 인간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가끔 뭐 이제 제가 좋으라고 느끼는 거겠죠. 가끔 수업이 딱 끝났는데 갑자기 박수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뭐가 서로 닿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해보셨나요? 다른 교수님들? 아주 많이 했죠.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 와야만 할까요? 와야죠. 좀 약간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은 생각보다 무섭답니다. 배우라는 존재는 되게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면 이 배우라는 존재를 지켜내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엄청나게 처음부터 재능이 있다고요. 아니면 딱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다워요. 외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켜내는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육에서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생각보다 현장이라는 것은 연극과 영화, 드라마를 통틀어서 저는 조금은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잔인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직업은 잔인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전체적인 인생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예술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술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예술 산업이기도 하지만 예술 자체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배우라는 기술은 연기를 잘하는 것 플러스 내가 연기를 잘하는 나, 그리고 내가 매력이 있는 나, 내가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나, 이것을 지켜내는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이 예술의 길을 함께 해주는 나를 하나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 커리큘럼이. 그래서 이 장기적인 달리기에서 내가 어떤 시선으로 나의 예술을 바라볼 것인지, 내가 어떤 시선으로 작품을 판단할 것인지, 내가 어떤 시선으로 약간 무대에서 카메라에서 소비되는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나의 영역으로, 나의 작업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나라는 예술가와 나의 예술의 친구와 관계를 맺는 것을 배우는 게 저는 교육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극 교육이 앞으로 더 강조가 돼야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로 현장에서 실전으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체화하는 게 훨씬 이득 아닌가? 4년 동안 배우는 거 현장에서 4년 배우면 되지. 그거 달라요. 엄격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20대 때 여러 가지 운이 좋아서 내지는 뭐 정말 어떤 행운이 와서 잠깐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볼 수 있겠죠. 한 번 정도는. 그리고 뭐 그 한 번이 또 두 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배우는 정말 평생을 80, 90이 될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선생님들처럼 연기할 수 있는 직업이 배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가장 축복받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학을 나오지 않거나 뭐 20대 초반에 싼 개런티에 내지는 그냥 이제 지금 예전에는 뭐 한 10년 주기였다면 지금 이제 5년이고 이제 5년에서 3년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매체 쪽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들을 3년 이후에도 10년 이후에도 20년, 30년, 50년 이후에도 배우라는 이름으로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경험들, 프로세스, 그 다음에 동지들, 그리고 선후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학이 주는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필요하죠. 그리고 경험을 하기 이전에 필요한 것들은 학업 과정이 분명히 있은 다음에 경험하는 것과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맨 땅에 그냥 헤딩하면서 경험하는 거는 또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것이 이제 또 대학이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한참 성장할 수 있는 성장판이 열려있는, 그게 신체적으로만 성장판이 열려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되게 중요한데 감각적으로도 그 시기 때 뭔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기를 겪었냐 아니냐는 나중에 60대 50대를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갈 시간에 먼저 현장에 가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새는 뭐 유튜브 찾으면 이렇게 대충 이렇게 뭔가 트레이닝 방법도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저는 비직업 배우와 직업 배우로 크게 나눠서 보는데, 비직업 배우만의 어떤 장점, 이렇게 훌륭한 점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직업 배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거를 단순 비교하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배우를 직업으로 삼고 싶다라고 한다면 통과해야 되는 질문이 꼭 있거든요. 그거는 직업 배우든 비직업 배우든.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무엇이 훌륭한가를 발견하는 일이 꼭 필요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점이 훌륭하구나. 내가 나를 아는 거죠. 그거를 발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 그거를 유지하는 일. 한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꼭 직업을 이거를 가지려면 통과해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대단한 뭔가 연기 비법을 탁 장착하고 학교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그 중요한 질문을 통과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유지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학교에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못하면 비직업 배우가 만나는 어떤 환경이라는 게 전혀 자기 자신의 방향과는 다른 부분을 건드려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포죠.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즐거웠을 텐데 밖에 나가면 정말 찬바람을 맞게 된다는데,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겠죠. 그래서 그 고학년 되면 좀 더 그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하는데, 역시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라. 당신이 훌륭한 예술가이든 아니든 훌륭한 예술가가 되려면 더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해요. 또 잘 될 때를 가정하고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춘다거나, 혹은 안 될 때를 가정해서 막 좌절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건 매번 농부가 밭에 나가는 것처럼 오디션 보고 프로덕션 하는 거고, 대신 평상시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성패와 상관없이 이것 자체가 행복한 사람, 이것 자체가 내가 이렇게 즐거운 사람, 요런 방편을 만들어라. 그게 너를 지켜줄 거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선택받을 수 있을까? 대진대가 또 맞아, 다른 학교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취업이에요. 저희는 4년 과정을 그냥 가르치고 끝나지 않고, 학생이 원한다면 매체가 됐든 극단이 됐든 어떤 시기든 어떤 플랫폼에서든 연기를 시작할 수 있게끔 책임지려고, 내지는 연결하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대진대 출신 배우들이 매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덕분에 또 소속사라든지 캐스팅 디렉터들도 많이 이제 전화도 오고 대진대 학생들을 뽑으려고도 하고요. 극단은 뭐 너무나 많이 이제 학생들이 진출해서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딱 부딪히면 된다라는 거. 이번에 학과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 학과가 취업률 1위입니다. 이건 예술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이거는 너무 강조해서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학교에서도 놀랄 정도로. 그래서 그만큼 그러니까 4년 공부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의 의지가 강한 만큼 학과에서는 그걸 서포트해서 어떻게든지 현장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걸어도 될까?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연출이면 연출, 배우면 배우. 인생에서 최대의 결정을 하는 순간이잖아요. 내가 나의 인생의 전체적인 톤을 결정하는 순간일 텐데, 내가 예술가로서 사는 것은 사실은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기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일은 사실은 나의 삶과 나의 행복보다는 나의 예술과 또 다른 관계를 맺기를 결정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거를 아마 지금 입시생들은 누구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현장에 있는 예술가들보다 더 깊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행복해요. 행복한 일이에요. 왜 행복하냐면,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연극 전공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입시 지원을 하시는 많은 분들의 하고 있는 이 삶의 단계에서 저는 진 거죠. 연극과 작가, 연출이 되고 싶었지만 저는 그렇게 선택하지 못했어요. 저는 학부에서 미학을 전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만약에 내가 그 선택에서 이겼다면, 이기고 이 결정들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내가 예술을 했다면 어땠을까를 가끔 생각을 해요. 되게 멋진 예술가가 됐을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왜냐면 예술을 할 때 이 여러분 청소년 시기와 성인이 되는 이 갈림길에서 예술을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을 한 번쯤 따라간다는 게 중요한 인생의 어떤 나머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이 시기에 그러한 큰 결정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여러분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선택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할 생각이 있답니다. 밴드라미, 라일락 뭐 이런 꽃들이 있잖아요. 애기똥풀. 세상엔 장미하고 해바라기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빛나는 꽃이 아닌데 쇠별꽃 뭐 이런 것처럼 각자 자기 이름이 있는 꽃들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자기가 어떤 꽃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학교에 오면 당신이 어떤 꽃인지 그 이름을 같이 4년 동안 찾아주고 싶은 마음. 저도 이런 학생이 있어 라고 하는 것 발견하는 너무 좋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런 꽃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기쁨. 더군다나 이게 앞으로는 그 되게 다양한 플랫폼의 시대고, OTT 시장에서는 유사 장미보다는 그런 다양한 꽃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와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못 찾거든요. 절대 그거 혼자 못 찾아요. 못다한 말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 과가 작년에 이제 연기예술학과로 바뀌었는데, 저는 단지 과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연기에 좀 더 많이 집중하는, 연기예술에 좀 집중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매체 연기라든지 또 다양한 어떤 플랫폼들을 소화할 수 있는 좀 더 깊이 있는 연기 과정, 이런 것들이 좀 풍성해지는, 그래서 동아리도 이제 매체 동아리가 생겼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극뿐만 아니라 같이 시도되고 있고, 연극이 중요한 것은, 무대가 중요한 것은 연기를 훈련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무대, 또 그리고 매체, 이런 것들을 좀 더 섬세하게 커리큘럼을 연구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지망생들에게 대진대는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한번 지원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교수님들과 학과에 맡겨두고 한번 그 용기를, 그러니까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난 이게 부족하니까, 여긴 이런 애들을 뽑지 않을까, 이래서 안 돼, 이런 것들 다 그냥 뒤로 하고, 정말 나는 배우가 되고 싶어, 배우가 되고 싶다면, 평생 배우라는 이름으로 또는 예술가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다면 대진대에 지원하십시오. 저희가 한마음이 돼서 도와드릴 겁니다. 네, 저도 힘들다. 그러니까 예술은 어렵다. 예술 어렵고 니들만 당신들만 힘든 게 아니다. 이 길은 되게 어렵지만 아름답다 라는 말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